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금리 동결 사이클이 시작했다라는 주제로 최근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을 우리가 어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여는 총재들 그리고 연준 이사들이 발언을 할 때 좀 코멘트가 바뀌었죠. 대부분 추가 금리 인상이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뭐 매파랑 비둘기파 상관없이 공통적인 의견이 하나 있어요. 최근 1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채권 금리의 상승만으로도 긴축의 효과는 있다라는 이 의견이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돌려서 해석을 해보면 지금 채권 금리 상승만으로도 긴축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정말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어떤 명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 불필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은 끝났구나. 이제 완전히 동결 사이클로 들어갔구나. 이렇게 지금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흐름을 보면은 금리 인상은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년물 채권 금리를 보면은 이렇게 계속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분봉상에서 봤을 때는 이제 멋진 쌍봉이 만들어졌거든요. 멋진 쌍봉이 만들어졌고 이제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이건 일단 우려로 올라간 거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보면은 제가 뒤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2003년 이라크 전쟁 아시죠? 그때 명분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좀 잡힌 상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압도적인 우호적인 상황이 지금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로 완벽한 명분을 잡은 셈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전쟁이 뭐 우리가 생각했던 거 5차 뭐 중동 전쟁 이런 식으로 확장이 안 되고 그냥 의외로 좀 깔끔하게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알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그런 모습이랑 살짝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전쟁이 아니고요. 지금 이 금리입니다. 금리 문제. 근데 금리에 대한 문제를 최근 연준 쪽에서 확실히 매듭을 지은 듯한 그런 코멘트를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 금리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고요. 이 덕분에 증시도 지금 가파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봉을 만들고 요 넥라인을 깨야 이제 쌍봉 성립이거든요. 근데 결국 깼잖아요. 결국 깼고 그리고 여기를 다시 올라오는 듯 했지만 다시 저항을 맞고 추가적으로 밀렸어요. 이거는 이제 확실히 쌍봉이 성립이 된 겁니다. 분봉상에서. 그래서 이 이후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제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이 라인을 최종적으로 깨야 확실히 10년물 채권 금리는 여기가 고점이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쭉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전쟁을 떼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전쟁을 떼놓고 고용지표나 물가지표, 이 데이터 추이, 그리고 앞으로 연준이 내놓게 될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이 영역으로 내려올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전쟁이 뭐 한 달 안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긴 한데 실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충 11월 중순 이후부터 또는 12월 그때부터는 확실히 증시의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ISM 제조업 지표도 돌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생산, 판매, 투자 이런 것들도 다 반등을 했다. 근데 이게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면서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잠정치를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반도체가 도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일단 데이터로 일단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런 실적은 결국 이 데이터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증거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아직 3분기 실적을 안 내놨잖아요. 아마도 삼성전자보다 포워드 가이던스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흐름이 예상됩니다. 4분기도 그렇고요, 내년도 그렇고요.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우호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HM의 5세대에 관련된 호재들도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빅테크 업체들이 지금 SK 하이닉스를 계속 문 두드린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3분기 실적이 결국 발표가 되면 이제 반도체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따뜻해지지 않을까. SK 하이닉스까지 과세를 하면서. 그리고 4분기 반도체를 필두로 한 수출 데이터, 요게 개선세가 실제 힘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결국 원달러 환율 시장도 이번 10월달 초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원화 강세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또한 코스피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흐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제가 하반기 때 미중 간의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는지를 꼭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 자체는 잡힌 건 아니지만 백악관에서 슬며시 11월 달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1월 달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외부로 이렇게 언급을 했고 실제 구체적인 일정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실무진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을 거거든요. 어떤 거를 주고받을지 실질적으로 이제 딜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딜이 마무리가 되면 아예 일정까지 잡히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요거죠, 요거. 이게 어제 나왔거든요. 엊그제 나왔죠. 미국이 중국 내로 삼성과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 별도 허가 없이 장비를 공급할 수 있게끔 풀어줬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결국 지금 미중 간의 정상회담을 위한 구체적인 그 안건들 이게 지금 잘 풀려가고 있다. 지금 실제로 이미 주고받기가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일단 잘 치러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실무진에서. 그리고 조만간 11월 달 중으로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일정이 잡히게 되면은 중국 쪽에서 미국의 국채 시장에서 다시 매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같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이든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커다란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관리에 나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전에도 사우디랑 이스라엘이랑 수교를 맺기 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이에는 미국이 다리를 놔줬습니다. 결국 사우디랑 미국이랑 관계가 좋아지는 흐름. 그래서 요 뉴스, 사우디랑 이스라엘이 수교가 임박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동시에 나왔던 게 뭐냐면 사우디 쪽에서 내년부터 석유 증산할 수 있다. 오일 증산할 수 있다. 이런 뉴스도 같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 상황에서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지연됐죠, 결과적으로. 근데 좀 하마스 쪽에서 좀 무리하게 전쟁을 시작한 것 같고 결국 그 무모함 때문에 여론들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우호적이고 이스라엘은 완벽한 명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명분을 놓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침공하는 데 있어서 국제 여론이 막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여론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명분이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스라엘이 이걸 노렸던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음모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정보 조직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침공하는 걸 몰랐을까요? 1년 동안이나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쩌면 이 명분을 완벽히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방관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팔 한쪽을 내주고 완전히 적을 쓸어버리려는 그 명분을 확보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2003년 이라크 전쟁이랑 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 명분을 확보하는 그 과정이. 그래서 이것도 좀 한 달 내로 잘 마무리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국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남은 거는 이런 거죠. 물가 지표는 오늘부터 발표될 거예요. PPI 그리고 내일 CPI 이런 것들이 발표될 건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10월 달에 발표되는 추가 고용 지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상태입니다. 일단 고용 지표는 그렇게 이제 저는 걱정을 안 합니다. 확실히 추세적으로 고용 시장이 싣고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가 지표 요번에 발표되는 것만 좀 잘 넘기면 돼요. 그러면 11월 달로 넘어갔을 때는 저는 우호적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이번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만 잘 넘기면 될 것 같다. 고용 지표는 저번에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좀 크게 높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긴 했지만 알맹이를 까고 나보니까 지금 여기 표에서도 나오듯이 8월 달이랑 9월 달 노동시장 참여율이 똑같아요. 이렇게 누웠죠. 노동시장 참여율이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그냥 누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비농업 고용지표는 예상보다 높게 올라갔다는 뜻은 그 파트타임 같은 저임금 일자리 있잖아요. 그쪽에 엔잡러가 굉장히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작 정규직 같은 고임금 일자리는 뭐 늘지 않았어요. 이쪽은 뭐 크게 변함이 없고, 원래 정규직 일자리 쪽이 이게 늘어야만 정말로 고용 시장이 뜨거운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저임금 일자리 쪽으로 엔잡러가 늘어났기 때문에 비농업 고용 지표는 높게 나오긴 했지만 실제 알맹이를 까고 나 보니까 뭐 노동시장을 보면은 시간당 임금이 줄어든 것도 확인이 되고, 현재 노동시장은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노동시장도 급격하게 식으면 이건 악재입니다. 리세션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근데 서서히 식는 거, 요게 이제 연준에서 바라는 연착륙 그림이거든요. 근데 지금 데이터로 보면은 서서히 식어가는 시나리오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지표는 저는 이제 크게 뭐 걱정은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물가지표만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면은 이 구간이 확실히 조정이 끝나는 구간이 맞구나, 이렇게 좀 인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살펴보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해외 시장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하락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코스닥에서 좀 많이 무너졌는데, 이번 조정을 통해서 코스닥에서 신용이 좀 잘 털렸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잘 털렸어요. 그래서 증시의 악성 매물이 어느 정도 좀 소화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있잖아요. 이거 연말까지 계속 이슈가 될 텐데 이 물량도 이번에 함께 쏟아졌습니다. 물론 완전히 다 나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은 10월달, 11월달 계속 압박을 가할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막 여기서 V자로 반등해서 막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계속 그냥 매물을 소화해 가며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고, 실제로 코스닥이 크게 움직이려면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은 웬만해서는 미리 팔기 때문에 11월 달 안으로는 얼추 다 마무리되는 편이에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12월 달부터는 코스닥도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월 달은 저점을 올려가면서 바닥을 잡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기존에 봤던 그 뷰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뭐 뷰를 바꿀 이유가 없고요. 뭐 전쟁이 났다고 해서 시장이 갑자기 변했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주포 세력들이 교묘하게 지금 심리를 많이 좀 가지고 놀고 있고,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도 보더라도 실제로 개인들에게 겁을 줘서 하방으로 유도를 하고 물량을 털어내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옵션 포지션 상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정말로 큰 이슈만 없다면 이 상태로 10월 달은 좀 바닥을 잡아가면서 이제 점점 증시의 우호적인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